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야 뭐 노래 잘 많이 맛있게 하고? 먹고 잘 자고 연습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옷이 지난주랑 똑같아요. 네, 저야 항상 돈 벌기 전까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유플립 가수는 참 겸손하고 그 인터넷에 치면 나오죠? 노래. 네,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안 치셔도 됩니다. 안 치셔도 되고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그래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셔도 이름이 돼요. 유플립. 네, 이런 홍보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초대한 분은 누구시죠? 네, 오늘 저희가 초대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투마로우 대표님. 네, 투마로우. 네, 투마로우 회사 대표님의. 네. 투마로우 피플이죠. 정말 정신없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제 전문이에요. 정신없게해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이? 네, 이재근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이근재 대표님이죠. 이근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요즘 이런 게 매력이에요. 네, 일부러 그랬어요. 네. 이근재 대표님이 그 법무사 출신이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책이 있는데 오늘 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그 용기백배쇼에 뭐 창업에 관련된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이 강의 제안을 받고 최근에 TV를 좀 몇 프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내 사업을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저께도 TV 프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심각하죠.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은 취업에 밀려서 하는 창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그래서 저는 이제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열린 남자라고 저는 2000년도에 창업을 했었는데 2005년에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페리얼 호텔 그 앞을 지나다가 그 택시가 날라들었어요, 인도로. 그래서 그때 그 사고를 한번 크게 당해서 한 7개월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그 뇌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2005년 9월 14일인데 그때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항상 뚜껑 열린 남자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과 그 후가 물론 삶의 태도나 자세 이런 건 좀 달라졌죠. 제가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제 이름은 이근재고 방금 소개받은 대로 내가 이제 2000년대부터 그때 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뭐 1년 단위로 회사를 막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4개 정도 남아있고 이 4개 중에도 위에 2개 회사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밑에 회사는 거의 뭐 식물인간 수준입니다. 그렇듯이 사업은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했던 부분들 저는 이제 투모로우라고 보통 이제 투모로우 하면 TOMORROW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LAW라고 해가지고 미래를 합성어인데 미래를 지배하는 법칙 이런 의미로 이제 합성을 만들어 왔어요. 그때 30대 초중반이니까 얼마나 용기도 그 다음에 패기도 많았겠어요. 야, 미래를 지배해보자. 어차피 사회에 나왔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지 않고는 절대 나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모로우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이근재 법무사 사무소라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브랜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모로우라는 이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법무사 그러니까 전문직 대상으로 일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판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전국에 저희 법무사 사무소가 약 7,000개 전국에 7,000개 되는데 거기 10%, 약 500군데만 깃발을 꽂아도 야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어디까지 했냐? 딱 서울에 3군데. 저희 이제 서초에 이제 본점 있고 삼성 사무소, 그 다음에 구로, 성동 이렇게 이제 4개 사무소. 그래서 이 어떤 사업이란 것이 자기가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욕심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직들한테 우리 투모로우 브랜드를 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뜻을 갖고 있으면 3군데까지는, 한 군데는 지금 직영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브랜드 가맹점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또 2000년도 초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IT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였을 거예요. IT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전산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바뀌고 있는 초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조계에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법조계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업무를 하려면 요즘은 모든 프로그램을 쓰게 되잖아요. 동영상 편집을 하든 뭐하든. 그런데 각 분야별로 다 이 전산화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국내 최초로 진행형 ERP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후로 그러니까 법무사만 만약에 해나왔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 지냈을 터인데 이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본적으로 웹 기획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약 2천만 원 이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제로인 거예요. 그 제로 상태에서 한 5년 정도는 거의 수입 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게 된 게 앵벌이 하러 다니는 거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법무사 물론 그 일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그 얻어진 매출로 코로나는 이 법조인을 위한 IT 플랫폼을 개발을 계속 지금 현재 이제 2016년이니까 2014년까지 현재 5천 명 정도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단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비교하면 매출이나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한테는 또 법조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시대가 바뀌어서 법조계에 인공지능을 꿈꾸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해오면서 참 어려운 게 창업이 어려운 게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창업을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고 또 두 번째로 돈이 없고 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자가 A부터 Z까지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데 초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어떤 고민에 봉착하면은 일단 선배를 만나거나 어떤 멘토를 만나서 이렇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초창기 사업할 때.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서초에 있었는데 그때 영풍문고가 지금은 이제 반디로 바뀐 것 같은데 영풍문고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서점에 가서 고민의 키워드를 치면은 반드시 책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인류가 남겨놓은 가장 위대한 재산이 책이에요. 책.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부분, 뭐 어떤 논리적인 부분, 사업 부분, 뭐 기타 전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선조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이 다 책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거의 그때 당시에 한 20만 원 이상씩을 책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말에는 그 고민했던 책들을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해나가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근데 이 고민이 조직 내 창업을 해서 보면은 조직 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조직 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에 북클럽을 만들게 됐어요. 2007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권씩 이제 함께 읽고 나누는데 이게 도저히 조직 내에서는 되질 않더라고. 왜 책을 사줘도 읽잖아요. 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특히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사주면 어떤 얘기를 하면 왜 그냥 돈으로 주지 왜 책을 주냐. 우리나라 꼭 그래요, 진짜. 특히 직원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책을 주면 자기한테 어떤 메시지, 자기를 탓하고 욕하는 줄 알고 있어.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그 책에 있는 담겨진 얘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한테 오너가 뭘 얘기하고 싶지 그걸 찾고 있는 거야. 결국 그렇지 않은데 조직이 초기에는 혼자 있다, 둘 있다, 셋이 있다. 조직의 생각과 조직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성장되지 않으면 조직이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부터 일주일 동안 책을 읽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사내에서 하기에는 벅차고 어려워서 이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주 457회 그러니까 매주 1년에 50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가치 있게 조직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스토리텔링 막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러 협회라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책 모임을 이제 북토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창업의 항해를 떠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이야 뭐 각자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 사실은. 우리가 창업의 항해를 떠날 때 앞에 이미지를 보셨죠. 뭐 돛담배든 큰 배든 어쨌든 자기의 희망 그리고 꿈을 싣고 떠납니다. 보통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꿈과 희망은 굉장히 크게 같죠. 근데 그 이면은 초창기에 잘 모르죠. 그 이면은 그만큼의 인내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런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은 친구들을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 꿈이 크다면 그만큼 고통이 크다.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니체가 마침 이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를 가진 자는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라는 명언을 했는데 자기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다면 어렵고 힘든 시간,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을 하면서 또 잊고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또 하나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런 사실 기본적인 사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짭니다. 초기에. 근데 그 에너지도 3년 이내에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상징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 아이디어,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망해서 끝나느냐 아니면 흥해서 끝나든지 어쨌든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작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은 그렇습니다. 창업은 작은 아이디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하면 굉장히 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활, 우리 옆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아주 유명해진 회사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건 뭐죠? 카카오는 PC에 있었던 메신저 기능이 모바일로 옮겨진 초기의 회사란 말이에요. 그 원래 있었던 아이디어고 그거를 디바이스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모바일 그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너무 현실과 떨어진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게 아니고 자기가 현재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디어가 떨어질 수 있다. 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밴드 만든 캠프 모바일 이런 회사도 그것도 예를 들어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로 옮긴 거니까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 있다. 우리 삶과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나아가면 기존의 것들을 약간 변형한다든가 또는 완전히 새로운 거라든가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라든가 크게 세 가지의 창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떡볶이집이든 순댓집이든 라면집이든 똑같아요. 그거는 기존 약간 변형시키든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든가 이 세 가지 속에 창업의 기회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에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프로덕트, 상품, 자기가 뭘 팔 거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보통 창업을 하면 막연한 느낌의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일 핵심은 자기가 뭘 팔 것이냐. 그게 물건이든 아니면 서비스든 아니면 프로그램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가 뭘 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 얼마, 어떤 품질,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체계를 갖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이며 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제 사업은 진행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창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만의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 그 자기만의 철학은 이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에 따라서 조직이 예를 들어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거는 결국 자기의 정체성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돈을 벌겠다.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자기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뭐 디자인, 뭐 요즘 뭐 다 잘 아시죠?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 다음에 뭐 브랜딩, 그 다음에 이런 뭐 서비스 출시 계획,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아까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자기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는 거. 근데 이 진정성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되느냐? 그건 고객의 니즈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는 뭐예요? 자기가 왜 이런 서비스를 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판매될 수도 없는 문제죠. 그래서 고객 니즈란 뭡니까? 고객 니즈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고객이 좋아하겠군. 이렇게 해서 뭐 하면은 가격이 내려서 고객이 좋아하겠군.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바라봤을 때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효자인 경우에, 불효자야 뭐 효자인 경우에 부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겠군.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진정성을 세상이 알리는 거. 근데 수년을 했는데도 고객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객을 비난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고객에게 대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창업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낡은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시스템이라면 기존의 체계, 플로우들을 관찰을 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 뭐냐면 슈페터가 얘기했던 대로 혁신을 얘기하는데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요즘 그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결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패러다임 그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하실 건데 이 창업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넘나들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때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창업자로서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급한 대로 많은 독서, 사색, 공부를 통해서 생각의 크기, 영감, 인성 이런 부분들을 키우면은 동시에 일을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면 충분히 좋은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아직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급하죠. 하지만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발견한 글로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 무욕 속 무견소리.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무견소리,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욕속 즉 부달. 빨리 하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견소이 즉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일을 그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고 젊고 그리고 그 젊음 자체, 젊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건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멀리 보고 앞으로 창업 상황에서 해나간다면 충분히 소개 성과를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